제가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린 저 예쁘게 생긴 저 단축키 키보드 한 일주일 써보니까 와 진짜 편한 게 많습니다. 근데 저번 영상에서 제가 이 설치법이랑 사용법이 너무 어려워서 뭐 솔직히 어렵다기보다는 너무 헷갈립니다. 근데 이거 진짜 써보니까 하나 다른 거랑은 좀 다르게 특장점인 게 좋은 점이 웬만한 단축키 넣는 저런 기계들은 다 자기 전용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세팅하면 저 세팅 값이 전용 프로그램 자체에 저장되는 거라서 컴퓨터를 만약에 옮겨서 낀다고 하면 다시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다시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 보이는 이 로지텍 마우스도 마찬가지로 저 전용 프로그램에 내가 설정해 놓은 세팅 값이 저장되기 때문에 다른 컴퓨터에서 똑같이 쓰려면 저 프로그램 깔고 이전 컴퓨터에서 내보내기 한 다음에 다시 여기서 임포트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번에 산 이 MIR T16 미르 T16 단축키 키보드는 진짜 하나 좋은 게 모든 설정 값이 이 기계 자체, 이 키보드 자체에 저장이 메모리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컴퓨터에 갖다 끼워도 바로 쓸 수가 있어요. 바로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저장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컴퓨터에 갖다 끼워도 바로 그 작동을 합니다. 물론 맥이랑 윈도우는 원래 키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건 조심해야 됩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거 사면은 설명서 절대로 없습니다. 딱 저 작은 QR코드 하나밖에 없고 프로그램 다운받는 곳 여러분들은 정말 찾기 힘드실 거 뻔합니다. 제가 진짜 어렵게 찾았거든요. 저렇게 이동된 것은 빌리빌리닷컴이라고 이제 와서 보니까 중국 애들이 쓰는 유튜브 같은 곳이에요. 그 중에 이걸 만든 사람들, 즉 미르 공간이라는, 물론 중국말로 써있죠, 이라는 채널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거 사용법이랑 프로그램 다운받는 것을 올려두긴 했는데 영상이 10개쯤 되는데 딱 하나에만 그 내용이 들어있어서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애써서 저거 찾지 마시고 제가 미리 찾아놓은 저 링크를 더보기 설명란에 올려놓을 테니까 저기서 그냥 눌러서 이동하시면 됩니다. 근데 윈도우 사용자는 프로그램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장애가 발생합니다. 링크 따라가 보면 저기 보이는 대로 VIAL, BR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 폴더를 눌러서 열어봅니다. 폴더 통째로 다운받으면 에러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기 열어보면은 보이시는 대로 VIAL이 이렇게 맨 밑에 윈도우 버전이 있고 그 위에 맥 OS 버전이 있고 제일 위에는 리눅스 버전도 있네요. 이렇게 폴더를 열은 상태에서 자기에 맞는 OS를 이렇게 옆에 있는 다운하기 이걸 누르면 되는데 물론 중국말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구글 크롬에서 저거를 차단해 버립니다. 저렇게 당황하지 마시고 오른쪽 화살표를 살짝 누르세요. 그러면은 뭐 복잡하게 나오는 것 같지만은 오른쪽 하단 확인되지 않은 파일 다운로드 이거 누르면 다운은 일단 잘 됩니다. 자, 다운이 이제 시작돼서 완료되면은 저걸 눌러서 윈도우에 설치하면 되는데, 자, 이번에 또 난관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윈도우에서 이거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윈도우도 얘를 처음에는 못 깔게 나옵니다. 아마도 얘를 자꾸 악성 코드나 바이러스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안 깔면 사용할 수가 없죠. 저렇게 실행을 하면 뭐가 실행을 안 함 뭐 이렇게 뜨는데 실행 안 함 누르지 말고 왼쪽에 위에 추가 정보 있죠. 추가 정보를 누르면 다시 실행 버튼이 생겼죠. 여기서 다시 실행을 누르시면 됩니다. 제가 뭐 지금껏 써본 결과 컴퓨터나 뭐 이런 데 데미지 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램 설치할 때처럼 다음 누르면 뭐 인스톨 하면 됩니다. 다 깔린 다음에 잘 보시면요. 이제 드디어 프로그램 실행을 해보면은 아무것도 기기가 컨택되지 않고 나옵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죠. 자, 여기서 이제 자기 키보드 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죠. 저렇게 키의 개수에 따라서 이 모델명 자체가 달라지죠. MIR T16이나 뭐 T17, T10 이렇게 바뀌는데 이거 허접한 프로그램 같이 보여도 하나 좋은 거는 그냥 꽂으면 인식을 합니다. 제 거는 T16인데 딱 꽂은 다음에 3초 기다리면 이렇게 인식됐죠. 여기 키패드에 이미 적혀 있는 값은 제가 좀 전에 제 맥 컴퓨터에서 이미 설정을 한번 해봤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온 겁니다. 아까 그랬죠. 이건 키보드 자체에 이게 저장된다고 그래서 그냥 따라온 거예요. 자, 맥 OS는 프로그램 설치는 아주 쉽습니다. 요거는 뭐 응용 프로그램에 설치하는 거 아니고 스탠드 언론으로 그냥 바탕화면에 두고 쓰셔도 열어서만 쓰면 됩니다. 이렇게 잘 열리죠. 자, 이 프로그램이 거의 똑같이 생겼는데 딱 하나 다른 점이 있어요. 왼쪽에 보이시는 게 윈도우 PC용인데 윈도우 PC용은 저렇게 키보드가 너저분하게 널려 있습니다. 오른쪽 맥용은 우리가 쓰는 키보드처럼 저렇게 딱 잘 정렬이 되어 있죠.
윈도우든 맥이든 메뉴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위에 보시면은 제가 앞으로 이걸 상단 메뉴라고 하고 아래에 있는 이 메뉴들을 하단 메뉴라고 부르겠습니다. 근데 하단 메뉴가 훨씬 중요합니다. 자, 세팅을 안 한 상태에서 저렇게 연결을 하면 바로 막 라이트가 엄청 현란하게 들어오죠. 저는 사실 이거 너무 싫습니다. 너무 밝아요. 그리고 저는 라이트를 끄고 싶습니다. 자, 이게 되느냐? 이게 바로 상단 메뉴에 보시면 세 번째 라이팅이라고 있죠. 거기서 하는 거예요. 상단 메뉴 라이팅을 눌러보면 저렇게 색띠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막 수십 가지의 불 켜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제가 테스트로 한번 해보는데 저렇게 밝기 조정, 스피드 조정 막 이런 게 되고요. 색깔도 아주 직관적으로 자기가 포토샵 쓰듯이 저기서 색깔 고르면 그대로 라이트가 그 불로 들어옵니다. 보시면 색깔이 바뀌는 걸 보이죠. 저 보라색으로 하면 보라색으로 불 들어오고 이게 좋아는 보입니다만 이거 쓸 사람이 있을까요? 여기에 너무 많은 투자가 돼 있어요. 저는 이거 안 쓸 것 같습니다. 전혀. 저는 불빛이 전혀 필요 없기 때문에 이 메뉴에서 맨 상단 메뉴 위로 올라가면은 디세이블이라고 메뉴에 있습니다. 거기를 누르면은 이제 불이 꺼집니다. 꺼졌죠? 여기서 중요한 거 아래로 내려서 저기 세이브를 꼭 하셔야 돼요. 세이브를 안 하면 기계를 다시 연결하면 불이 다시 켜져 버립니다. 꼭 세이브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진짜 이 기능인 한 버튼에다가 하나의 키보드를 심는데 이 하나 심을 때는 쉬워요. 자, 먼저 원하는 버튼을 먼저 클릭을 해둡니다. 저 기계랑 똑같이 생긴 게 상단에 있죠. 저 순서 그대로요. 저기 저는 저 자리를 클릭했죠. 저기다가 베이직에 있는 키보드 중에 아무거나 저는 H를 했는데 저렇게 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자, 이제 실제 키보드를 눌러보면 저 자리에 H를 설정했는데 H가 나오죠. 누를 때마다 H가 나옵니다. 저렇게만 되면 뭐가 헷갈리고 뭐가 어렵겠냐 싶지만 이 베이직 키보드를 아무리 찾아봐도 컨트롤과 같이 누른다든지 컨트롤 시프트를 같이 누른다든지 이렇게 버튼을 2개 이상 누르는 게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나중에 겨우 알아냈어요. 그래서 하단 메뉴를 제가 좀 살펴봅니다. 여기 보면 뭐 레이어라고도 있는데 이건 또 뭔가 이 키보드 정말 기능이 많은 건 사실 이 키보드의 이 설정 값을 레이어를 하나씩 해서 총 4개의 레이어에다가 따로따로 다른 키 값을 저장해 둘 수가 있어요. 저기에 보면 레이어 메뉴가 왼쪽 위에 있죠. 레이어 0, 레이어 1, 레이어 2, 레이어 3 이렇게 전부 다른 값을 설정해 놓고 나중에 레이어만 바꿔가면서 다른 설정 값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포토샵 쓸 때 아니면 워드 칠 때 레이어만 바꿔서 다른 설정 값으로 단축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레이어에서 다른 레이어로 옮길 때 또 명령어를 넣어줘야 됩니다. 그 키를 하나 설정해 줘야 돼요. 버튼 하나는 그 용도로 비워둬야 됩니다. 그 용도로 써야 됩니다. 메뉴에 보이는 휠도 버튼처럼 누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다가 레이어를 옮기는 명령어를 넣어 놓을 거예요. 이게 설명이 좀 또 나중에 복잡하니까 이건 좀 뒤로 미루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단 메뉴에 레이어 옆에 여기 퀀텀이라고 되어 있는데 퀀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Shift, Control, Mac 사용자는 코맨드, 옵션 이런 거랑 문자 키를 같이 누르는 그러니까 2개 이상 중복돼서 누르는 거를 다 여기서 해결해야 됩니다. 여기가 가장 복잡해요. 근데 저 많은 메뉴들이 있는데 와 정말 제가 다 해봤지만 진짜 중요한 건 딱 이거예요. 지금 제가 표시해둔 저 부분만 여러분은 사용하실 줄 알면 됩니다. 나머지 진짜 메뉴가 많은데 필요가 없어요. 저기 특징이 보면은 L Shift 돼 있고 밑에 가로로 KC라고 돼 있죠. 저렇게 KC라고 돼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나머지 버튼은 필요 없어요. KC 기억하세요. 밑에 KC가 붙어 있는 애들. 근데 제가 표시해둔 건 밑에 또 KC가 붙어 있는 대신에 위에 T가 붙어 있는 게 있죠. 저거는 필요 없습니다. 저거는 무슨 말인지도 사실 잘 모르겠지만 쓸 일 없습니다. 그래도 얘가 참 다행인 게 영문으로 모든 메뉴가 되어 있어 다행이에요. 저렇게 마우스 커서를 올려보면 하나씩 제대로 설명이 나오기는 합니다. 연습으로 왼쪽에 L Shift, Left Shift, KC를 누르면 저 위에 딱 바뀌죠. L Shift가 표시되고 그 다음에 베이직에 있는 문자 하나를 넣을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Shift 플러스 뭘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실전으로 이 Shift 말고 컨트롤을 해야 우리가 복사 붙여넣기 컨트롤 C, 컨트롤 V가 되겠죠. Shift 바로 옆에 L 컨트롤이라고 저기 보이죠. KC가 물론 붙어 있는 저걸 써야 됩니다.
자, 레프트 컨트롤 누르면 저 부분이 바뀌었죠. 자, 저기 밑에 문자를 넣을 수가 있게 빈칸이 생겨 있죠. 이 빈칸을 누르면 다시 문자를 넣을 수 있어요. 컨트롤 C를 제가 여기다 심어 놓았습니다. 그 옆자리에는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만들어 볼게요. 자, 똑같이 L 컨트롤을 먼저 누르면 빈칸이 생기고 거기다가 이제 V를 넣으면 되겠죠. C 말고 V를 넣으면은 붙여넣기가 되겠죠. 자, 이게 프로그램 창을 안 닫고도 바로바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좀 편해요. 자, 저만큼을 드래그해서 자, 컨트롤 C 복사, 컨트롤 V 붙여넣기 잘 되죠. 붙여넣기 잘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편집할 때 많이 쓰는 언두와 리두가 있죠. 언두는 컨트롤 Z 되돌리기, 그 다음에 리두는 컨트롤 시프트 Z 이렇게 세 개를 눌러야 되죠. 컨트롤이나 시프트 같은 보조키라고 부를게요. 이 보조키들을 같이 누를 일이 있습니다. 자, 이제 컨트롤 Z 언두와 컨트롤 시프트 Z 리두를 저기 버튼 두 개 심어 볼게요. 자, 뭐 컨트롤 Z는 아까 컨트롤 C 할 때처럼 저기 컨트롤 레프트 컨트롤 누르면 아시겠죠? 이제 저 부분에 Z를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C 대신에 Z를 집어넣으면 컨트롤 Z가 됐죠. 언두죠. 그다음에 리두는 컨트롤 시프트를 두 개를 눌러야 되잖아요. 이렇게 보조키 두 개 누르는 것도 여기 퀀텀 메뉴에 있어요. 여기도 아까처럼 제가 보라는 그것만 있어요. 나머지 찾아보지 마세요. 복잡합니다. 자, 메뉴를 다시 설명드릴게요. L 시프트는 왼쪽에 있는 키보드 왼쪽에 있는 시프트예요. 컨트롤은 컨트롤이죠. 자, 윈도우 유저는 Alt는 Alt고 GUI는 윈도우 키입니다. 자, 맥 유저, 맥 OS 유저는 지금 이거 안 보시면 절대 세팅 못합니다. 저도 처음에 실패했어요. 자, 이건 맥이랑 윈도우를 같이 쓰는 키보드의 배열인데 저기 하단 보조키를 보시면은 코맨드가 윈도우 키보드에서는 Alt로 되어 있고 옵션이 윈도우 키보드에서는 윈도우 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팅 프로그램이 이게 바뀌어서 잘못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거를 인지하지 못하면 코맨드 C, 코맨드 V가 절대 작동하지 않습니다. 자, 맥 OS에서는 LGUI가 코맨드로 대응되고 있고 L Alt가 옵션으로 대응되고 있어요. 정상적이라면 코맨드가 Alt가 되고 옵션이 윈도우 키여야 되는데 이건 두 개가 완전히 바뀌어 있습니다. 이거 모르시면 아무리 해봐도 코맨드 C, 코맨드 V 복사 붙여넣기가 안 돼서 프로그램이 작동 안 하는 줄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 이제 그 옆으로 오시면 드디어 복합적으로 누르는 키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LCS, Left Control, Left Shift. 그 옆에 LCA, Left Control, Left Alt죠. 저 부분에 마우스를 갖다 대보면 저렇게 여러 개가 눌러진 거를 자기가 확인할 수 있으니까 찾을 수 있는데 맥 유저한테는 Alt랑 GUI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Alt는 옵션이고 GUI가 코맨드입니다. 자, 이제 컨트롤 시프트 Z 리두를 만들어 봅시다. 여기 있죠. LCS, Left Control Shift예요. 요거를 누르면 저기 다시 아래 빈칸이 아까처럼 생겼죠. 요거는 컨트롤 시프트가 다 들어간 거예요. 여기에 Z를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은 리두가 되는 거예요. 자, 아까 만들어놨던 일단 복사 붙여넣기부터 다시 합니다. 복사하기, 그 다음에 붙여놨는데 이게 잘못됐어요. 만약에 이러면은 언두로 고칩니다. 자, 언두 누르면은 저게 다시 없어지겠죠. 자, 없어졌죠. 다시 되살리려면 리두죠. 리두, 자, 다시 생겼죠. 자, 이런 방법으로 언두와 리두도 해결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유용한 하단 메뉴에서 써먹을 만한 게 저기 보시면 앱, 미디어 앤 마우스라고 있죠. 여기는 원래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기능 키들 이런 게 나열돼 있어요. 예를 들면 볼륨업, 볼륨 다운 이런 거 있죠. 컴퓨터 볼륨 조절하는 거. 그런 것들은 위에 달린 휠에다가 심어 넣으면 좋겠죠. 그 다음에 마우스 휠도 여기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아래 보시면 마우스 휠 업, 휠 다운, 휠 레프트, 휠 라이트가 있죠. 자, 이거를 저 위에 달린 휠에다가 심으면은 지금 보이는 대로 왼쪽 메뉴의 휠 볼륨 업을 제가 마우스 휠 업으로 바꿨죠. 그 다음에 볼륨 다운에다가도 마우스 휠 다운으로 바꿔서 세팅을 합니다. 그러면은 휠을 이렇게 움직여 보면 아래 위로 잘 움직이죠. 마우스 휠처럼 움직이게 됐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바로 옆에 있는 휠에다가 마우스 레프트 휠과 마우스 라이트 휠을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이시는 대로 두 번째 휠은 옆으로 왔다 갔다 하는 동작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여기도 카피랑 페이스트가 있어요. 처음에 제가 컨트롤 V, 컨트롤 C를 못 만들 때는 이거를 한번 적용해 봤었는데요. 전혀 사용되지 않으니까 이거 쓰지 마세요. 이건 안 됩니다. 저 메뉴에 있던 카피와 페이스트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는데 카피, 페이스트 보세요. 전혀 아무것도 안 됩니다. 자, 이제 대망의 레이어를 바꿔서 다르게 쓰는 방법을 알려드리는데 지금 보시면 제가 이제 0번 레이어에는 모든 버튼을 눌러도 0 숫자가 나오도록 일부러 세팅을 새로 해놨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제대로 되는 건지 알 수가 있어요. 1번 레이어에다가는 전부 1을 한번 내가 세팅을 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 나중에 눌러보면 이게 0인지 1인지 알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각 레이어 간을 이동시키는 버튼을 하나 할당해야 된다고 했죠. 저 휠들도 하나씩 눌러줘서 하나의 버튼이 되기 때문에 왼쪽 위에 있는 휠에다가 그 이동 버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건 또 하단 메뉴에 보시면은 레이어라고 세 번째 있죠. 여기서 해야 되는데 여기도 또 쓸데없이 너무 많은 버튼이 있어요. 다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두 가지예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TO, 2예요. 2 보낸다 영어로 그렇죠. TO0, TO1, TO2, TO3 이렇게 있죠. TO1이면 1레이어로 보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할당해 놓은 휠 자리에다가 어떤 레이어로 내가 보낼 것인지를 저는 순차적으로 하나씩 올려놨습니다. 나중엔 다시 0으로 돌아와야겠죠. 그래야 순환을 하겠죠. 어렵죠. 지금은 0번 레이어니까 뭘 눌러도 0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휠을 한번 누르니까 1레이어로 바뀌었죠. 그 다음을 누르니까 2레이어로 바뀌었죠. 그 다음은 3레이어죠. 다시 누르면 또 0레이어로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기능을 별로 권장드리지 않는 거는 제가 어느 레이어에 지금 머무르고 있는지가 표시되는 부분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눌러보면 내가 1 쓰고 있는지 2 쓰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기능이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레이어가 내가 어디에 머무르고 있는지가 표시되는 제품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걸 사셔야겠죠. 자, 그런데 이 기능을 잠깐 이용할 수 있는 게 또 있어요. OSL이라고 저 메뉴가 있죠. 저건 뭐냐면은 아까처럼 할당했던 레이어가 한 번에 바뀌는 게 아니라 누르고 있는 동안만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르는 동안 만약에 내가 16개보다 조금 더 키가 더 필요해요. 한 3개 정도 더 필요하다면 원하는 레이어에서 잠깐 빌려올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쓰다가 모자라서 저 휠을 누르고 있으면 1번 레이어에 있는 걸 가져와요. 저 휠을 다시 떼면 다시 0번 레이어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휠을 누르는 동안 다른 키를 살짝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어렵죠? 그 다음에 매크로라고 하죠. 이 마크로스 메뉴에 가면은 이렇게 문자를 한꺼번에 저장해 놓고 한 번 누르면 그 문장이 한꺼번에 쳐지는 이런 기능도 있는데 이게 안 좋은 게 뭐냐면은 설정을 다 해도 한글은 깨집니다. 한글은 안 돼요. 영어는 잘 됩니다. 보시면.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제대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한글에는 쓸 이유가 없어요. 그 외에도 너무나 많은 기능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매크로에도 보시면은 게임하는 사람들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몇 초 후에 클릭해라, 뭐 계속 클릭해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이 딜레이 타임을 넣어가지고 설정해놓고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뭐 한 번 클릭했을 때 아니면 쭉 누르고 있을 때 한 번 클릭하고 누르고 있을 때 뭐 이렇게 쓸데없는 기능까지도 엄청나게 많아요. 이게 보시면은 솔직히 그것까지는 제가 쓸 필요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너무 복잡해요. 가격은 싼데 뭔 기능을 이렇게 많이 넣어놔가지고 저처럼 레이어 하나만 쓰고 원하는 단축키 넣고 휠만 잘 만져도 편집하거나 포토샵으로 사진 작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워드를 작성하실 때도 작업 속도가 5배는 빨라지실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